여기 임차인이 계세요. 임차인이 계시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이 2014년 4월 3일이고요. 전입신고가 4월 3일이에요. 같아요. 그럼 임차인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권리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없게. 네,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빠르잖아요. 네. 근데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꿈사 나땅입니다. 빌리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네. 전입신고하고 나서 그 주택이 실제로 점유를 하고 있는 인도를 받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 돼요. 네. 네, 정당한 계약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고 전입만 가지고 좀 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대항력 자체에는. 전입을 한 그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날, 만약에 내가 전입한 그날 다른 근저당이 설정이 된다면 근저당은 그날부터 권리가 생기고 네,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그럼 누가 선순위가 될까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먼저 선순위로. 네, 맞습니다. 그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인이 그날 전입을 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가 다음 날부터 있어요. 임차인한테는 좀 불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송도 많이 가보셨죠? 인성도 최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여기 임차인이 계세요. 임차인이 계시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 설정이 2014년 4월 3일이고요. 전입신고가 4월 3일이에요. 같아요. 그럼 임차인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권리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없게. 네,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빠르잖아요. 네. 근데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계약할 때 중개소장님 통해서 네. 잘 계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직거래 요새 많이 하시는데 직거래 위험합니다. 이제 권리 분석을 자기가 제대로 하시고 뭐 꼼꼼하게 아시는 분은 괜찮은데 잘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도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좀 팁을 주셨어요. 잔금일을 평일로 잡아라. 계약을 하고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그 잔금일을 평일로 잡아라. 그리고 오후에 잔금을 치는 걸로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후 한 몇 시 정도? 오후 뭐 한 3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출은 보통 오전에 많이 하잖아요. 뭔가 접수가 되면 근저당이 바로 설정이 되지 않고 뭔가 접수 중 이렇게 처리가 돼요. 뭔가 설정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날 오후 3시, 뭐 2시 이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아무런 설정이 없으면 이제 그날은 다른 설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주말에는 확인이 어려우니까 평일날 오후에 하면 그날 오전 중에 뭔가 이렇게 설정이 시작이 됐다면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리 중이라는 게 뜨면 잔금을 지급을 안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그럼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주인이 대출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입주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근저당이 실행이 되면 나는 이제 후순위가 되니까 그날 전입을 해도 네. 그날 좀 오후에 잔금을 주면은 네, 확인을 하고 하면 좀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게 좀 최선인 것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하기로 한 날 전날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전입자 있으면 안 받아지잖아요. 요즘에는 전입을 하면은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선 전입이 안 돼요. 그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전세는 어때요? 이게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날 이분은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동시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어 있으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세대주가 있다면 전입이 안 되고 대기 상태로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임차인이 속은 건 아니고요. 알고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임차인이 전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거죠. 이 소유권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이 임차인이 같은 날 전입했지만 후순위가 된 거죠. 이런 투자법이 있잖아요. 그 풀핏 투자법. 앞에 선순위 대출을 조금 남겨두고 전세 보증금을 또 받는 케이스가 네, 맞아요. 그런 투자법이 좀 있어요. 그 유망한데 전세가가 낮은 경우에 앞에 좀 대출을 남겨놓고 후순위로 임차인을 받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전입이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임차인이 뭐 속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잔금을 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